관아 마당이 술렁입니다. 수백 명의 눈이 한 소년에게 쏠려 있습니다. 10살 남짓, 때 묻은 옷을 입은 초라한 짐꾼 아이입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꼬마가 뭘 안다고 설치느냐? 그래. 거짓 증언으로 잡혀가고 싶으냐? 당장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 태세였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또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장부가 불에 탔는데 내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모두의 시선이 소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부는 불에 탔지만 제 머릿속엔 그날의 공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공기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좌중이 웅성거립니다. 소리라며 비웃는 자도 있습니다. 그때 소년이 자세히 읊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 20살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날 이 아저씨가 배추 240포기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맞아! 그날 우리 막내가 알아놓아서 톡톡히 기억합니다. 하나, 둘 증인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장부는 없지만 제가 모두 기억합니다. 지금 상단 창고에 있는 물건들의 숫자랑 들여온 날짜, 지출된 금액까지 모두요. 직접 맞춰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장부를 태워 증거를 없앴다고 믿었던 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 당장 이 아이를 상단으로 데려가며 모두 확인해보거라. 그리고 그때까지 저놈들을 포박하라. 사람들이 아이를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통째로 기억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진짜 찾고 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버려진 어린 소년이 특별한 기억력으로 상단의 비리를 밝혀내고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순야 담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한양에서 가장 큰 포구의 대동상단이 있었습니다. 전국 8도의 물건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쌀, 포목, 약재, 생선. 수백 명의 상인과 짐꾼이 아침부터 밤까지 분주히 오갔습니다. 그 북적이는 상단 한 구석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기. 나이는 10살. 상단에서 가장 낮은 짐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바보석이라 불렀습니다. 말을 시키면 멍하니 서 있고 대꾸를 해도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눈은 늘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5살 때 상단 문 앞에 버려진 아이라고. 그래서 머리가 안 좋은 거라고. 불쌍하긴 한데 답답하다고. 서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짐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서기의 눈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 실려온 물건의 개수, 그날의 바람 방향과 공기의 습도까지.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가 이렇게 된 건 5살 때부터였습니다. 그날의 기억. 서기는 지금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새벽녘 어둑어둑한 골목길. 누군가 서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쌉싸름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쑥을 삶은 냄새였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 서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손과 냄새가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두웠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서가,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라. 금방 데리러 올게.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친 손이 서기의 뺨을 한 번 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만 보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서기는 기다렸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서기를 발견했습니다.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골목 끝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를. 그때부터였습니다. 서기는 모든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어머니의 쑥 냄새, 거친 손마디의 감촉, 마지막으로 들은 목소리. 그것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는 세상을 통째로 기억했습니다. 언젠가 그 냄새를 다시 맡으면, 언젠가 그 손을 다시 잡으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상단 창고 앞에서 서기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때 묻은 도포. 언뜻 보면 거지 같았습니다. 최 주부.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호조에서 장부를 관리하던 관리였다고 했습니다. 20년 전 상관의 횡령을 고발했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파직당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술에 절어 사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상단에서 장부 정리를 도와주고 푼돈을 받아 술을 샀습니다. 그날 최 주부가 쌀자루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어이쿠. 최 주부가 손에 들고 있던 장부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서기가 다가가 종이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최 주부가 손을 저었습니다. 건들지 마라. 순서가 있다. 그러나 서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하나씩 줍더니 순서대로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최 주부가 멈칫했습니다. 놀랍게도 서기가 정리한 순서가 정확했습니다. 날짜별로, 거래처별로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최 주부가 물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안겠냐? 서기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어르신이 정리하시는 걸 봤어요. 뭐라고? 첫 장에 기름 자국이 있었고, 둘째 장 모서리는 접혀 있었고, 셋째 장은 글씨가 번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알 수 있었어요. 최 주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기는 장부를 펼쳐 날짜와 품목과 금액을 줄줄 읊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최 주부가 물었습니다. 너 장부를 통째로 외우고 있는 거냐? 서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운 게 아니에요. 그날이 생생히 떠올라요. 그날 하늘이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은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기억나요. 최 주부가 한참을 말없이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술이 확 깼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재주였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이나 느낌으로 연상하는 능력이라니. 그날 밤부터 최 주부의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단 창고 뒤편 아무도 없는 곳에서 최 주부가 바닥에 숫자를 쓰고 서기가 따라 썼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지만 최 주부가 가르친 건 셈 법만이 아니었습니다. 서기야, 숫자는 그냥 기호가 아니다. 사람이 땀 흘린 시간이다.
농부가 허리 펴지 못하고 일한 시간, 안악이 밤새 배틀 앞에 앉아 있던 시간. 그게 전부 숫자 안에 들어있다.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할게요. 장부는 돈의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이었습니다. 장부가 틀리면 누군가의 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최 주부가 물었습니다. 서기, 너 셈을 배울 생각이 있느냐? 서기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최 주부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을 봐라. 장부 뒤에 숨은 마음을 읽어라. 그게 진짜 셈이다. 서기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기억해요. 숫자만 보이지 않아요. 그날의 날씨, 사람의 표정, 공기의 냄새. 전부 같이 보여요. 그래, 좋다. 최 주부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 녀석, 나보다 이미 한 수 위구나. 그렇게 밤마다 서기는 배웠습니다. 낮에는 바보라 불리며 짐을 나르고 밤에는 최 주부에게 셈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보 서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서기는 여전히 상단의 짐꾼이었습니다. 낮에는 묵묵히 쌀자루를 날랐습니다. 밤에는 최 주부에게 셈을 배웠습니다. 이제 서기는 장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 주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재주를 시기하는 자가 있고 이용하려는 자도 있으니 때가 될 때까지 숨겨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 주부의 방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서기는 창고에서 짐을 정리하느라 미처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최 주부에게 손수건에 쌓인 작은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장터에서 쑥떡 팔고 남의 집 빨래에서 모은 푼돈이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 굶기지만 말아주세요. 최 주부가 한숨을 쉬며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여부가 있겠는가? 아이는 잘 크고 있으니 걱정 마시게.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인이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인의 옷자락에서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쌉싸름한 냄새. 창고에서 일하던 서기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장날이었습니다. 서기는 짐을 나르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쑥.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기가 냄새를 쫓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니 쑥떡을 파는 좌판이 보였습니다. 서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엄마일까? 좌판 앞에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가 다가갔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나요? 여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거지 같은 아이를 내가 왜? 서기가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기가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또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최 주부가 눈치챘습니다. 엄마를 찾고 있구나. 이걸 어쩌면 좋으랴. 그날 밤 허름한 여인이 다시 최 주부를 찾아왔습니다. 서기 엄마 순옥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아이가 절 찾는 것 같았어요.
쑥 냄새를 맡고 쫓아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주부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예리하니 조심하시게. 순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요. 잘 크고 있는지, 밥은 굶지 않는지, 맞고 다니지는 않는지.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최 주부가 말했습니다. 그럴수록 거리를 두는 게 그 아이를 위한 일이네. 아이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네. 순옥이 또 고구마며 감자를 내밀었습니다. 손숙해온 것들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던 순옥이 말했습니다. 아이 이름이 왜 석이인지 아시나요? 왜인가? 돌처럼 단단하게 살라고 붙인 이름이에요. 최 주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단단히 키울 테니 어서 가시게. 순옥이 눈물을 훔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 주부가 고구마 꾸러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서기에게 고구마가 생겼습니다. 최 주부가 건넨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난 거예요? 서기가 물으니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어서 먹어라. 최 주부가 심드렁하게 답했습니다. 서기는 고구마를 받아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이 고구마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땀으로 산 것인지 서기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대동상단에는 실세가 있었습니다. 오영감, 상단의 외거래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했습니다. 말도 부드럽고 웃음도 잘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영감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고를 드나들며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장부에 적힌 것과 실제로 있는 것.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장부에는 쌀백 가마인데 창고에는 80가마. 장부에는 포목 50필인데 창고에는 35필. 빠진 물건은 항상 오영감이 관리하는 품목이었습니다. 서기가 최 주부에게 물었습니다. 몇 가지가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최 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상하게 생각하던 참이냐? 그걸 벌써 찾아낸 게냐? 네, 어르신.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헌데 증거가 없어요. 장부에는 숫자가 맞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는 진짜 장부와 가짜 장부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장부랑 이 장부랑 달라요. 최 주부가 서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곤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부가 잘못된 것이구나. 하지만 당장 이것을 오영감님께 보고할까요? 서기의 말에 최 주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쉿, 이 사실은 당분간 비밀이다. 좀 더 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최 주부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오영감님은 무서운 사람이다. 그분이 손을 쓴 건지 상단 내부에 범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려야 한다. 때마침 저자거리에 암행어사가 다닌다는구나. 나라님께서도 시전의 비리를 캐려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단다. 서기의 눈이 댕그레졌습니다. 암행어사요? 그래. 서기는 주먹을 꾹 쥐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꼼꼼히 머릿속에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단의 주인인 오영감의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상단에 농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합니다. 콩 40가마를 납품했는데 30가마 값만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영감이 나섰습니다. 온화한 얼굴로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런가. 헌데 이걸 어쩌나? 장부에 30가마라고 적혀 있지 않는가? 농민들은 글을 읽지 못하였습니다. 한자가 적힌 책을 보니 겁이 날 뿐이었습니다. 오영감이 날카로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이 장부가 잘못되었다는 건가? 그렇다면 관하로 가서 사또에게 이 장부를 보여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물어보는 건 어떤가? 그 말에 겁을 먹은 농민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딸 약값 치르려고 밤새 콩을 실어왔는데 10가마 값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딸이 약을 먹지 못합니다. 오영감이 답했습니다. 나보고 어쩌라는 건가? 내가 빼돌렸다는 소린가? 그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는 죽습니다. 농민들이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오영감은 장부를 내밀며 농민들을 쫓아냈습니다. 상단의 남자들이 모여들어 농민들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서기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농민의 손등이 부르텄고 여기저기 멍이 들었습니다. 낡은 집시는 닳아서 발가락이 삐져나왔습니다. 최 주부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가,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단다. 그런데 지금 이 농민의 수고가 전부 수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40가마 맞습니다. 10가마 값을 더 쳐줘야 합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오영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서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날 저 아저씨가 콩을 실어왔을 때 저도 봤습니다. 뭘 봐? 10월 열나날이었고 해가 뜨기 전에 도착했고 수레가 2대에 소가 2마리였습니다. 한 수레에 20가마씩 실려 있었으니 2수레 40가마 맞습니다. 좌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오영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보 녀석이 거두어서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완전히 미쳤구나. 오영감이 명하였습니다. 당장 저 사기꾼 농민들을 쫓아내고 서기에게는 밥을 주지 말 거라.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은 멍석에 말려서 몽둥이로 얻어맞았습니다. 어이쿠, 나 죽네. 이러다가 다 죽겠네. 서기는 창고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 오영감이 서기를 찾아왔습니다. 어두운 창고 뒤편에서 둘이 마주 섰습니다. 오영감이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날짜와 수량, 그리고 들고 나는 사람까지 다 기억한 게냐? 서기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주부가 능력을 드러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영감이 곶감을 내밀며 다그쳤습니다. 괜찮다. 내 너를 크게 쓰려고 한다.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한 게냐? 말만 해주면 최 주부 옆에서 허드렛 일은 그만하고 내 오른팔로 써주마. 따뜻한 쌀밥도 줄 것이다. 쌀밥이요? 서기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오영감이 말했습니다. 대신 기억한 것을 전부 나한테만 말해주거라. 자, 어떻게 기억한 게냐? 셈법은 어디서 배웠느냐? 서기는 그러나 최 주부와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영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정녕 죽고 싶은 게냐? 서기의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서기는 용기를 내어 간신히 말했습니다.
마흔 가마는 맞습니다. 농민들께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다가 딸이 굶어 죽습니다. 오영감의 눈이 기이하게 빛났습니다. 호, 부처님이 나셨구나. 오영감은 창고의 문을 굳게 잠그고 나갔습니다. 이 녀석에게 절대로 물도 주지 말 거라. 네. 다음 날 아침 상단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상단의 금고에서 은자 20냥이 사라졌습니다. 오영감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은자를 훔쳐간 게냐? 누군가 손가락질했습니다. 바보 서기를 본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서기는 지금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영감이 서기를 도둑이라고 몰아세운 것입니다. 당장 서기를 데려와라. 멍석말이를 해서 초주검을 만들어주겠다. 서기가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은자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오영감이 소리쳤습니다. 이 실직고 하지 못하겠느냐? 서기가 조리 있게 답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상단에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것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상단 사람이 아닙니다. 서기가 덧붙였습니다. 그게 아니면 오영감님이 무서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기는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최 주부가 달려왔습니다. 당장 서기를 풀어주십시오. 아이를 가둔 건 당신입니다. 오영감이 분노하였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서기를 에워쌌습니다. 최 주부가 막으려 했지만 몽둥이 한 방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오영감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꼬마 도둑을 때려 죽이거라. 관아에는 사후에 보고하면 된다. 여기저기서 장정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상단의 음식을 책임지는 분이 어멈이 달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도둑질할 아이가 아닙니다. 분이 어멈이 상당의 총책임자인 박행수를 불렀습니다. 박행수는 정직하지만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처남인 오영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게 내버려둘 순 없었습니다. 다들 그만하고 저 아이는 거리로 쫓아내게. 이래저래 소란이 깊으니 아이를 버리면 될 것이 아닌가. 박행수는 나름 자신의 지혜가 빛을 발했다고 생각했는지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최 주부가 달려왔습니다. 서기가 거리로 나가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오영감은 당장 서기를 밖으로 내쳤습니다. 서기의 입에서 피가 흐르고 무릎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몸의 상처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쌉싸름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들어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 그림자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기 엄마 순옥이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쫓겨나는 것을, 아들이 맞는 것을, 아들이 우는 것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골목 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웬거지가 서기 엄마 순옥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여기저기 옷이 다 해진 젊은 거지였습니다. 모두가 기겁하며 그 거지에게 발길질을 했지만 서기 엄마는 품에 남겨둔 고구마를 내밀었습니다. 서기에게 주려고 아껴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지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여기 이것밖에 없어요. 순옥이 고구마를 내밀었습니다.
젊은 거지가 그걸 받아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런데 왜 울고 계십니까? 춘옥이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아주머니. 제가 패거리가 많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들으면 나라님, 아니, 왕초랑 거지들이 혼내주거든요. 춘옥이 그 말을 듣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이 이상한 거지 같았습니다. 다시 보니 피부도 너무 곱고 눈이 맑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 상단에서 아이가 쫓겨나왔어요. 저기 보이시죠?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부디 저 아이를 지켜주세요. 젊은 거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저 소년 말씀이군요. 금덩이 같은 고구마 값을 받았으니 제가 지켜드리죠. 춘옥은 아무래도 이 남자를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서기가 쫓겨난 날 밤, 최 주부가 상단으로 찾아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오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서기를 당장 걷어주십시오. 그 아이는 도둑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오 영감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누명을 왜? 최 주부가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의 비리를 압니다. 당신이 10년간 장부를 조작해왔다는 것을, 상단 재산의 절반을 빼돌렸다는 것을. 최 주부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따로 정리한 진짜 장부였습니다. 이걸 관아에 가져가면 당신은 끝입니다. 서기를 걷어주시면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장부를 본 오 영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하. 당신이 왜 호조에서 쫓겨났는지 아시는가? 상관의 횡령을 고발했다가 거꾸로 누명을 썼지. 지금도 딱 그런 상황이군. 증거가 있어도 힘이 없으면 소용없다네. 아직도 그걸 깨우치지 못했는가? 오 영감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내들이 최 주부를 붙잡고 장부를 빼앗았습니다. 오 영감이 장부를 찢었습니다. 횃불을 가져와 불을 붙였습니다. 10년치 증거가 재로 변했습니다. 최 주부가 울부짖었습니다.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오 영감이 웃었습니다. 하늘이 뭘 할 수 있을꼬?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늘은 당신 편을 들지 않았네. 오 영감이 사내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영감을 당장 관아에 끌고 가라. 죄목은 상단, 재산 횡령. 최 주부가 소리쳤습니다. 횡령한 건 내가 아니라 저 오 영감이네. 오 영감이 혀를 찼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는가? 장부는 지금 다 타버렸는데. 그러면서 오 영감이 자신의 품에서 다른 장부를 꺼냈습니다. 진짜 증거는 여기 있지. 최 주부 당신이 10년간 상단 돈을 빼돌렸다는 기록이라네. 최 주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필체도 최 주부 필체와 똑같이 베낀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관아에 들어가면 자신은 꼼짝없이 죽고 말 것입니다. 어린 서기를 걷어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잠깐, 이래선 안 되네. 그러면 다 죽네. 그러나 오 영감은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사내들이 최 주부를 끌고 갔습니다. 최 주부가 발버둥 치며 외쳤습니다. 서가, 반드시 이 도둑놈을 잡아야 한다.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오 영감이 타버린 장부의 재를 밟으며 낄낄거렸습니다. 바보 서기도 쫓아냈고 최 주부도 가뒀으니 이제 날 막을 자가 없군. 그 시각 서기는 장터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빈 수레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춥고 외로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단에 밥을 짓는 분이 어멈이었습니다. 분이 어멈은 주먹밥을 챙겨왔습니다. 이거라도 먹어라, 서기야. 서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분이 어멈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쩌냐? 최 주부 어르신이 잡혀갔다. 네. 오 영감이 누명을 씌워서 가두었어. 관하로 보내면 틀림없이 감옥소에 들어갈 거야. 서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이 어멈이 서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어르신을 살릴 수 있어. 장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장부는 오 영감이 다 태워버렸다. 가짜 장부를 내밀 거야. 서기가 급히 관하로 달렸습니다. 달리면서 외쳤습니다. 장부는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분이 어멈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주겠느냐? 서기가 다시 말했습니다.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서기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관하를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장부는 타버렸습니다. 머릿속에 있다고 해도 누가 믿어줄까요? 바보라고 불리던 아이의 말을 누가 들어줄까요? 서기가 골목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 주부 어르신,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 둘이 다가왔습니다. 오 영감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오 영감이 서기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릴 때까지 가둬두라고. 서기가 돌아서서 뛰었습니다. 이놈, 거기 멈추지 못해. 멈추거라. 사내들이 쫓아왔습니다. 골목을 이리저리 달렸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서기가 헛간 하나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 사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헛간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려는 순간 저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냄새가 났습니다. 쌉싸름한 냄새, 쑥 냄새. 헛간 벽 틈새로 연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쑥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연기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벽을 더듬었습니다. 널빤지 하나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밀어보니 좁은 틈이 열렸습니다. 사람 하나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었습니다. 서기가 빠져나왔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불씨가 보였습니다. 쑥단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손수건이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손수건. 서기가 주워서 코에 갖다 댔습니다. 쑥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눈물 냄새도 났습니다. 누군가 이 손수건을 쥐고 울었습니다.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골목 저편 어둠 속에서 순옥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손수건을 줍는 것을 봤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할 일이 있었습니다. 순옥이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기가 손수건을 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준 손수건인데 힘이 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돕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서기가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제가 가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증거가 있습니다. 서기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관아를 향해. 그때 한 젊은 거지가 서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관아가 어딨는지 아느냐? 서기는 머뭇거렸습니다. 안 그래도 물어물어 찾아가려 하던 참이었습니다. 저도 찾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거지 청년이 해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서기냐? 서기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거지 청년은 빙긋 웃으며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관아니라. 감사합니다. 서기가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누구신지요? 서기가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관아를 향해 달렸습니다. 여전히 오영감의 수아들은 서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달빛 속에서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남자들이 서기를 발견했습니다. 서기는 미친 듯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거지 청년이 알려준 방향으로 막 뛰었습니다. 서기다. 남자들이 골목 옆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아의 앞에 도착했습니다. 웬 꼬마냐? 포졸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영감의 수아들이 뒤걸음질 쳤습니다. 서기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 주부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최 주부가 끌려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몰라보게 초췌해졌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대동상단의 재산을 10년간 빼돌린 혐의가 있느냐? 최 주부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없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오영감이 나서서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사또, 여기 10년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필체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또가 장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체가 똑같군. 최 주부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위조된 것입니다. 진짜 도둑은 오영감입니다. 오영감이 혀를 찼습니다. 증거도 없이 누명을 씌우다니. 안 그래도 노망이 난 것 같은데 끝내 미쳤나 봅니다. 사또가 최 주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최 주부가 말했습니다. 진짜 장부가 있었는데 오영감이 불태워 버렸습니다. 오영감이 웃었습니다. 하하하, 증거가 없으니 거짓말을 지어내는군. 사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는 지금 내 손에 들린 장부뿐. 다른 게 없다면 최 주부 당신이 범인임은 확실하네. 더 할 말이 있는가? 곤장을 든 포졸들이 다가왔습니다. 최 주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대로 곤장을 몇 대만 맞아도 나이든 자신은 그만 죽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소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아 마당 끝에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때 묻은 옷에 헝클어진 머리. 10살 남짓한 소년. 서기였습니다. 서기가 앞으로 걸어 나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저는 대동상단에서 짐을 나르던 서기라고 합니다. 마침 관아의 이방이 어젯밤에 기절한 서기를 데려온 것입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오 영감이 끼어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바보입니다. 도둑질하다 쫓겨난 아이를 거두었더니 은자 20냥까지 훔쳐서 달아났지요. 사또가 잠시 오 영감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기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증거를 가져왔느냐? 서기가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머릿속에 장부가 있다고? 사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장 물러가거라. 그러나 서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또,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거짓으로 판명나면 그때 2배로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오 영감이 무언가를 사또에게 건넨 뒤였습니다. 사또의 주머니에는 은도 아닌 금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최 주부에게는 곤장 30대, 저 아이는 곤장 10대에 처한다. 최 주부가 고개를 숙인 채 서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서가, 미안하구나. 서기도 울었습니다. 최 주부 어르신, 미안합니다. 군중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기 엄마, 순옥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든 서기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나갔다가는 꼼짝없이 같이 곤장을 맞을 것입니다. 그래도 순옥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뒤쪽에서 웬 거지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거지 청년이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웬 놈이냐? 포졸이 나타나서 거지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사또도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곳은 너 같은 거지가 드나들 곳이 못 된다. 어떻게 들어온 게냐? 안 그래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지키는 관아를 어떻게 거지가 웃으며 들어올 수 있는 것일까요? 거지 청년이 빙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들어왔소만? 사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장 저놈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라. 그 말에 포졸들이 우르르 거지 청년을 잡으러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지 청년이 무언가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동그란 금속이었습니다. 그 속에 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기겁하며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거지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는 이 고을을 순찰 중인 암행어사였습니다. 재판 소식을 듣고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하들을 시켜 상단을 조사했습니다. 조선 팔도의 천재들이 암행어사를 보좌하며 상단의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암행어사는 이미 상단의 비리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꼬마가 그것을 낱낱이 고하는 걸 보고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던 참입니다. 암행어사가 서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장부를 외우고 있는 게 사실이냐? 서기가 엎드린 채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어린 서기가 듣기에도 암행어사는 나라님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목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사또도 벌벌 떨면서 땅에 고개를 박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외우고 있습니다.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모두 말해보거라. 서기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곤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6월 열이틀날 비단 40필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하늘에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오영감님이 비단 12필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좌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오영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기가 계속 읊었습니다. 날짜와 품목과 수량, 그날의 날씨와 사람들의 옷차림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읊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총액을 말했습니다. 오영감님이 빼돌린 금액의 총액은 은자 3,427냥입니다.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오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이냐? 오영감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모함입니다. 바보의 헛소리입니다. 저 아이는 도둑입니다. 암행어사가 포졸에게 명했습니다. 어허, 지금 나를 능멸하는 게냐? 조정의 대신들이 이미 셈을 마쳤느니라. 그래도 거짓을 고하겠느냐? 오영감의 이빨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것이. 암행어사가 외쳤습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저놈의 집을 수색하라. 잠시 후 포졸들이 돌아왔습니다. 술에 가득 물건을 싣고 왔습니다. 포목, 쌀, 비단, 약재, 은자가 가득 든 궤짝. 이 아이의 말대로였습니다. 오영감의 집 지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진짜 도둑은 오영감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오영감 앞에 섰습니다. 이래도 할 말이 더 있느냐? 내가 빼돌린 돈은 백성들의 고혈이고 나라 돈이기도 하다. 그걸 너 혼자 착복한 것이다. 그래도 죄를 모르겠느냐? 오영감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오영감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 사리사욕 때문에 여러 사람을 죽이려 했다. 그런데도 살려달라고? 오영감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사가 말했습니다. 당장 저놈을 포박해서 옥에 가두거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사또에게도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은 더 나쁘니라. 공정하게 백성들의 억울함을 밝혀야 할 원님이 돈을 받아먹고 잘못된 판정을 내리다니. 사또도 엎드린 채 말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또도 잡혀갔습니다. 어사의 수하들이 사또를 따로 끌고 갔습니다. 암행어사가 최 주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이곳에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어사의 말에 최 주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주부는 한때 호조에서 일하면서 많은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최 주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은 옛날에 최 주부가 가르쳤던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이렇게 커서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훈장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암행어사의 말에 최 주부가 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암행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훈장님이 가르치는 아이입니까? 최 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자네처럼 총명한 소년이라네. 암행어사가 서기를 보았습니다. 안 그대로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잘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날의 상황과 감정,
느낌, 사람들. 이것들을 함께 기억하는 셈법이라니. 나중에 커서 산과 시험을 보면 어떨까 합니다. 암행어 사는 그날까지 자신이 서기를 후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최 주부가 눈물을 흘리며 서기를 끌어안았습니다. 서기야, 내가 나를 살렸구나.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서기는 관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최 주부가 다가왔습니다. 서가, 내가 너한테 숨긴 게 있다. 내 어머니 일이니라. 서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최 주부가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널 버린 게 아니라 맡긴 거다. 남편이 일찍 죽고 빚에 쫓겼어. 너를 데리고 살 수가 없었지. 상단에 맡기면 굶기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어. 내 어머니는 줄곧 내 곁에 있었단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최 주부가 대답하려는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기가 멈칫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쌉싸름한 냄새, 쑥 냄새, 손수건의 냄새와 같았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아 뒤편 사람들 사이로 여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에 굽은 허리, 손에 쑥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서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기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뛰었습니다. 사람들을 헤치며 뛰었습니다. 엄마. 여인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기가 더 빨랐습니다. 서기가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마디마다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기억 속의 그 손이었습니다. 5살 때 등을 토닥여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서기가 여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라는 것을. 엄마. 여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가.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5살 때 들었던 목소리.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저 서기예요. 순옥이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가. 우리 서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서기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쑥 냄새가 났습니다. 5년 동안 찾아 헤매던 냄새. 여기 있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나요. 쑥 냄새요. 저 이 냄새 잊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순옥이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엄마를 기억하려고 모든 걸 기억했어요. 순옥이 흐느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게 너무 큰 짐을 지웠어. 서기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엄마 냄새를 기억했거든요. 서기는 그 냄새를 잊지 않으려고 더 악착같이 암기를 배웠습니다. 산수를 배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걸 눈여겨보았고 모든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덕분에 서기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더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최 주부를 구하고 오영감의 비리를 캐낼 수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순옥은 가만히 서기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시는 서기를 놓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최 주부에게 다시 서당을 차릴 것을 권했습니다. 나라님이 도와준다고 하였습니다. 최 주부는 서기에게 서당일을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순옥도 부엌일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훗날 서기는 커서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산과의 장원급제하였고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호조에 들어갔습니다. 최 주부는 하급 관리에 머물다가 쫓겨났었지만 서기는 더 높은 관리가 되어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럴수록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았고 새로운 셈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떠셨나요? 숫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 기억한 저의 이야기. 따뜻하고 즐거우셨나요? 따순야담은 앞으로도 군고구마처럼 더 따뜻하고 달콤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